우리나라 언론 이대로 가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언론계의 지성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정신 이야기입니다. 두 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인사하시죠? 김민웅 교수님. 반갑습니다. 김민웅입니다. 오늘 광주에서 특히 어제 60, 35주년을 맞이하면서 5.18, 60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가운데에 앞으로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함께 힘차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아래 앞에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하고요. 전 개인적으로는 광주가 여전히 굉장히 아픈 상처로 있는 기억이기 때문에 올 때마다 사실은 그렇게 즐겁게 막 돌아다니지 못하고 이런 면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5.18에서 60에서 이르는 이 기간이 좀 더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기념하고 또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아치의 노래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아치의 노래가 누구에 대한 영화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가수 정태춘. 그 영화가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되는데 정태춘 씨하고도 이제 오랜 친구여서 오랜만에 보기도 했고요. 그 영화에 5.18 노래가 나옵니다. 그 부르는 노래를 듣는 내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보신 분들은 다 저하고 똑같은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아들아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딸들아 너희는 무엇을 들었느냐,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근데 그 가수 한 사람이 영상을 가득 채우면서 하나의 존재가 아주 웅장한 대서사가 되는 것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태춘 한 사람의 위대한 정신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은 당연히 광주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현실이 끊임없이 고발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희생제물로 됐던 존재들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그 목소리를 듣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언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는 이제 진실을 보도하고 사실을 탐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잡한 현실을 되게 축약해서 전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되게 이제 단순한 화법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프레임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는 당연히 프레임에 의해서 동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때 동원하는 프레임이 단골이 바로 이제 아까 김민웅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특정 계급 또는 특정한 어떤 집단, 특정한 이념, 이것에 굉장히 치우쳐 있어요. 그것만 단골로 갖다가 쓰는 거죠.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저열하다. 이게 이제 한 가지 특징이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언론이 그래서 그 저열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면 보통 분들의 그 어떤 수준보다도 훨씬 더 저열합니다. 시민들이 이제 특히 여기 계신 분들 좀 많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대다수의 언론이 그래 버리니까 안 보기를 선택해 버려요. 안 본 사람들이 대안적으로 뭔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으면 안 본 사람들의 세계는 사라져 버려요. 그렇군요. 이미 장악하고 있는 언론이 이야기하는 세계가 진실이 되는 그런 세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만드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끔찍한데요. 저 뉴스 통 안 봤는데 이거 작전이었네요. 보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생깁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라는 것과 이게 맞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뻔하니까. 그래서 안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조원 감독님이나 정 교수님이나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아무개 만들어져.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한테 이게 진짜 정아무개야, 주아무개야 이렇게 만들어서 난탈당합니다.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죠. 광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광주가 아닌 광주를 만들어내서 그 광주를 난타하죠. 난타하는데 실제로 그 가격을 받는 존재는 광주예요. 맞아요. 사실은 현재 매일 뿌려지고 있는 이 언론을
반격해야 돼요. 반격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얘기가 통하는 걸로 생각해요.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오늘 교수님 두 분 저 말씀 들으니까 네. 그 진짜 우리가 그 요즘 그 대선 겪고 지선 겪으면서 그 뉴스를 안 본다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네. 이거 말씀 들으니까 이제는 보고 진짜로 우리가 봐야만이 그들의 올바른 모습을 그들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냥 그 패배적인 입장에서 그냥 안 보고 하면은 진짜 우리 판단 능력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저 뉴스 봅시다. 저도 뉴스 광주가 만들어낸 꼬뮌이 있잖아요. 광주가 만들어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가 발언권을 가지고 함께 얘기하는 정치 마당이 존재하잖아요. 이것이 직접 민주주의의 원형이죠.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함께 손을 굳게 붙잡고 진군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6월의 밤은 저물고 있지만 우리 마음의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겁니다. 고맙습니다. 와! 민주광장에서 마이크를 잡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꺼이 나는 그곳이라면 잡겠다, 마이크를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